빨간 당의 기운이 올라오고 파란 당의 기운이 땅으로 꺼진다. 2024년 초계 계룡산 자락의 작은 신당에서 9살 소녀가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는 엽전 12개를 던지고 그 모양을 보며 말했습니다. 2016년 봄이 납니다.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부모는 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9살 김시호는 그날 이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기 시작했고 더 정확한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내림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2023년 가을이는 고열에 시달렸고 의사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경련이 일어났고 입에서는 알 수 없는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병원을 전전하던 부모는 결국 무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들은 한마디 이 아이는 신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처음 아버지는 거부했습니다. 자신도 17살에 신내림을 받았기에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딸만큼은 평범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마침내 시온이 스스로 말했습니다. 낫이 난 받으면 죽어요. 그날 밤마이는 통곡하며 바닥을 뒹구었고 부모는 결국 굴복했습니다. 신내림은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삼산을 돌며 기도하고 신당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아이가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귀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으로 형체가 보였습니다. 시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계세요. 하얀 옷 입으신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계세요. 그때부터 아이는 무당이 되었습니다. 13살 꼬마 무당, 학교를 다니며 숙제를 하고 친구들과 놓치만 신당에 돌아오면 엽전을 던지고 쌀을 뿌리며 사람들의 운명을 읽어냅니다. 처음엔 호기심 어린 방문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아이가 본 것들이 하나둘 맞아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화제가 된 것은 정치인의 사주였습니다. 25년 초 누군가가 이씨와 윤씨라는 두 인물의 생년, 원리를 가져왔습니다. 김시호는 엽전을 던졌습니다. 12개의 엽전이 바닥에 흩어졌고 아이는 그 형상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관제, 구설, 흉살, 엽전의 모양이 말해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씨는 이미 운이 다했어요. 큰 자리에 오를 운은 이미 다 썼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윤씨의 사주를 보는 순간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분은 건강이 안 좋아요. 머리와 허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이 흔들립니다. 배우자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당시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윤 씨는 현직 대통령이었고 건강 문제는 보고된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돌기 시작했고 배우자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아이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16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김시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간 당의 기운이 더 좋습니다. 파란 당은 매우 위험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여론조사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엽전이 말해 줍니다. 빨간색이 올라오고 파란색이 내려갑니다. 2016년 6월 그때 모든 게 뒤집힙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고. 2016년 2월에서 3월 사이 큰 불이 납니다. 공장에서 불이 나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칩니다. 아이는 구체적인 장소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이 보여주는 것은 형상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도 큰 화재는 늘 예고 없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9살 나이가 던진 엽전이 정말 미래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신내의 계시일까요? 그리고 이 아이가 본 2016년의 위기는 과연 현실이 될까요? 김시원이 예언한 것은 정치와 재난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대통령실의 터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청와대 터가 좋을까요? 아니면 용산터가 좋을까요? 아이는 잠시 눈을 감고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용산이 더 낫습니다. 청와대 터는 막혔어요. 기운이 돌지 않습니다. 용산은 열려 있습니다. 그것으로 옮긴 건잘한 일입니다. 이 말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은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시원은 풍수나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말했습니다. 신이 보여준 대로 말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흉한 기운이 섞여 있습니다. 무당의 말은 늘 양면적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섞여 있고 해석은 듣는 이의 몫입니다. 하지만 김시원의 예언에서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아이가 말한 시점과 상황이 너무나 구체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아이는 또 말했습니다. 대표급 인물 중 한 명이 쓰러집니다. 머리와 허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2016년 안에 그 사람이 큰 위기를 맞습니다. 대표급 인물 머리와 허리. 이것만으로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말이 조용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나일까 하는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김시원은 학교를 마치면 신당으로 돌아옵니다. 숙제를 하고 저녁을 먹고 신당 앞에 앉습니다. 엽전 12개가 담긴 작은함이 있습니다. 아이는 그 엽전을 두 손으로 감싸주고 잠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던집니다. 엽전이 흩어지며 다양한 형상을 만듭니다. 관제 엽전이 일렬로 늘어선 모양입니다. 이것은 막힘을 뜻합니다. 길이 막히고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구설, 엽전이 엇갈려 겹친 모양입니다. 말이 많고 시비가 생깁니다. 흉살 엽전이 뒤집혀 흩어진 모양입니다. 흉한 기운이 강하고 위험이 다가옵니다. 아이는 이 형상들을 보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읽어냅니다. 엽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던지는 사람의 마음이 순수하고 신의 뜻을 따른다면 엽전은 정확한 답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쌀점도 있습니다. 흰 쌀을 한 줌이고 신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쌀을 뿌립니다. 쌀이 흩어지는 모양과 방향을 보며 기륭을 판단합니다. 쌀이 모이면 좋은 일이 모이고 쌀이 흩어지면 재물이 흩어집니다. 쌀이 한쪽으로 쏠리면 편중된 운이 찾아옵니다. 오반기도 사용합니다. 5가지 색깔의 기, 동쪽에 청룡, 서쪽에 백호, 남쪽에 주작, 북쪽에 현무, 그리고 중앙의 황룡. 김시호운이 5방의 기운을 읽으며 구근을 점칩니다. 2016년 북쪽의 기운이 흔들립니다. 현무가 잠들어 있던 것이 깨어나려 합니다. 이 말이 북한을 의미하는지 북쪽 지역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3살 아이가 사용하는 이 도구들은 단순한 미신일까요? 아니면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된 통로일까요? 과학은 설명하지 못하지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니 예언의 방법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김시원의 예언이 처음부터 신뢰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9살 아이가 무슨 예언을 한다는 건지 대부분은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본 것들이 하나, 둘, 현실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가을 한 사업가가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김시원은 엽전을 던지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안 됩니다. 내년 봄까지 기다리세요. 그때 길이 열립니다. 사업가는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20 본년 2월 뜻밖의 투자자가 나타나며 사업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신당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가족의 건강을 물으러 왔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시온 쌀점을 뿌리고 말했습니다. 집터가 문제입니다. 집 뒤쪽에 나쁜 기운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세요.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뒤쪽을 살펴봤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우물이 방치되어 있었고 썩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물을 메우고 정화한 뒤 아버지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며 김시원의 이름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엔 동네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엔 인근 도시에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서울에서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정치인의 참모라고 밝히는 이들도 있었고 대기업 임원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물었습니다. 2016년은 어떻습니까? 김시원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큰 변화가 목을 가다듬음 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는 또 경고했습니다. 주당을 조심하세요. 주당이란 장례식장에 붙는 잡기를 말합니다. 사람이 죽은 곳에는 떠도는 영혼들이 모입니다. 그 중에는 구천을 떠도는 외로운 홀령들이 있고 이들이 살아 있는 사람에게 붙으면 병이 생기거나 운이 막힙니다. 장례식장에 다녀온 뒤에는 꼭 몸을 정화해야 합니다. 소금물로 씻거나 향을 피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당이 따라옵니다. 김시원의 말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특히 임산부나 어린아이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운이 약한 이들에게 잡기가 더 쉽게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아이가 금기시한 것이 있습니다. 콜라를 비롯한 탄산 음료입니다. 진당에 콜라를 올리면 안 됩니다. 탄산, 음료는 잡기를 부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탄산 음료가 잡기를 부르는가? 김시원은 설명했습니다. 거품이 꺼지는 소리가 귀신을 부르는 주파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검은색은 음의 기운을 끌어들입니다. 신은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탄산음료는 신이 싫어합니다. 무속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근기는 알려져 있었지만 13살 아이의 입에서 나오니 더욱 신비롭게 들렸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는 신당에 콜라를 올렸다가 밤새 악몽에 시달렸다고 전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탄산음료를 신당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김시원의 부모는 복잡한 심경입니다. 아버지는 17살에 신내림을 받았고 지금도 무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딸만큼은 평범하게 살기를 봐왔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고 직장을 다니며 평범한 삶을 사는 것. 하지만 신은 달리 정했습니다. 당시에는 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신당에 초도 안 켰습니다.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에 고됨을 너무나 잘 알기에 딸이 그 길을 가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통곡하며 바닥을 뒹굴 때에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것을 어머니도 눈물로 지새운 날이 많았습니다. 때림받기 전에는 저도 눈물로 살았습니다. 아이가 너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신을 받고 나서는 아이가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 아팠던 게 씻겨 내려갔습니다. 김시원은 지금 자신의 신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살이지만 그것은 아이의 영역입니다. 자기 것 함부로 못 만지게 합니다. 신당은 저만의 공간이에요.
아이의 말입니다. 엽전도 쌀도 오반기도 모두 아이가 직접 관리합니다. 부모조차 함부로 손대지 못합니다. 학교 친구들은 아이가 무당이라는 사실을 아합니다. 처음엔 놀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신기해야 합니다. 어떤 친구는 은밀히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엄마랑 아빠가 자꾸 싸워요. 우리 집 어떻게 될까요? 김시호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 곧 좋아질 거야. 그리고 정말 며칠 뒤 그 친구 부모의 싸움이 찾아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3살 견뎌야 하는 무게는 얼마나 클까요? 학교에서는 평범한 학생이지만 신당에 돌아오면 수백 년을 내려다보는 무당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이 아이는 어떤 미래를 살아갈까요? 그리고 이 아이가 본 2026년에 대한민국은 정말 그렇게 될까요? 2025년 여름, 김시원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 안에 큰 인물이 움직입니다. 그 사람이 움직이면 모든 판이 바뀝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말이 조용히 회자되었습니다. 복귀설이 나던 인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시 나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형태가 달라집니다. 김시원의 말은 늘 이렇게 모호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이나 날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보여주는 것은 그림이고 형상이며 기운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해석은 사람의 몫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본 어떤 장면들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큰 건물에서 연기가 납니다. 사람들이 뛰어나옵니다. 2월에서 3월 사이입니다. 공장입니다. 화학약품이 있는 곳입니다. 이 말을 들은 기업인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공장이 아닐까?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곳들이 생겨났습니다. 정치권의 큰 인물이 쓰러집니다. 머리와 허리가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대표급입니다. 2026년 안에 그 일이 벌어집니다. 이 예언도 반복되었습니다. 김시호는 그 인물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신이 보여준 형상이 그러하다고만 했습니다. 엽전을 던질 때마다 같은 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흉살, 관제, 구설 세 가지가 겹쳐 나타났고 이것은 큰 위기를 뜻합니다. 개인의 위기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위기입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연쇄적으로 흔들림이 일어납니다. 김시호는 또 본 것이 있습니다. 물이 넘칩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옵니다. 강이 범람합니다. 2026년 여름 장마 예언입니다. 기상청의 예보원은 무관하게 아이는 보고 느낀 것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에 떠내려갑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예언들이 쌓이며 김시원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예약이 밀려 몇 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하루에 볼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했습니다. 신이 피곤해합니다. 너무 많이 보면 안 됩니다. 13살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나 성숙했습니다. 김시원의 하루는 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신당에 들어가 절을 올립니다. 물을 올리고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학교에 갑니다. 오전 내내 수업을 듣고 점심을 먹고 친구들과 놉니다. 평범한 중학생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학교가 끝나면 달라집니다. 신당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습니다. 치마 저고리 또는 색동 저고리, 머리를 빗고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신 앞에 앉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더 이상 13살이 아닙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신의 목소리를 전하는 무당이 됩니다. 엽전을 던지고 쌀을 뿌리고 오방기를 세웁니다. 찾아온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신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목소리를 전합니다. 신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어떤 이들은 만족하며 돌아가고 어떤 이들은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김시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전할 뿐입니다. 밤이 되면 아이는 다시 평범한 13살로 돌아갑니다. 숙제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는 다시 신을 만납니다. 아한 옷을 입은 할머니가 나타나 무언가를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내용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꿈에서 본 것이 현실이 됩니다. 신이 꿈으로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김시원의 말입니다. 실제로 아이가 꿈에서 본 장면들이 몇 주 현실이 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올 것을 미리 알았고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을 예견했습니다. 부모는 걱정스럽습니다. 아이가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13살이 견디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 아닌지. 하지만 김시호는 담담합니다. 괜찮아요. 신이 함께 계시니까요.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 이 아이의 삶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부러움입니까? 아니면 안타까움입니까? 미래를 본다는 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그리고 이 아이가 본 2026년의 한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2020 본연 가을 김시호은 또 하나의 예언을 남겼습니다. 북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크지는 않지만 모두가 놀랍니다. 2016년 봄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북쪽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 땅이 흔들립니다. 지진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김시원의 예언은 늘 이렇게 중의적이었습니다. 물리적 현상인지 심리적 현상인지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해석을 낳았고 더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김시원의 예언을 나름대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빨간당의 기운이 올라온다는 것은 보수 정당의 반등을 의미하고 파란당이 위험하다는 것은 진보 진영의 분야를 암시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김시호는 그런 해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치를 모릅니다. 저는 그저 엽전이 보여주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아이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은 단지 색깔일 뿐이고 그 색깔의 기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본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엽전은 색깔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시호는 본다고 했습니다. 엽전을 던질 때 주변에 어떤 색의 기운이 피어오르는지를 빨간색이 강하게 올라오면 그쪽에 기운이 세다는 뜻입니다. 파란색이 땅으로 스며들면 그쪽에 기운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2016년 6월 그때가 분기점입니다.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입니다. 김시원의 예언대로라면 선거 결과는 많은 이들의 예상을 뒤엎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요? 한편 김시원은 개인의 운명도 봅니다. 결혼 시기를 묻는 이에게 말합니다. 내년 가을입니다. 서쪽에서 인연이 옵니다. 사업의 성패를 묻는 이에게 말합니다. 3년을 버티십시오. 그 뒤에 꽃이니다. 건강을 묻는 이에게 말합니다. 물을 조심하십시오. 여름에 물 조심하십시오. 이런 예언들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몇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내년 가을에 결혼한다던 사람이 정말 그때 결혼했고 3년을 버티라던 사업가가 지금도 버티고 있으며 물을 조심하던 사람이 여름 물놀이 사고를 겪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신의 계시일까요? 과학은 증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찾아옵니다. 김시원의 신당 앞에는 늘 예약을 기다리는 이들의 명단이 걸려 있습니다. 김시원의 예언 중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은 역시 2016년에 관한 것입니다. 큰 변화의 해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옵니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으면 아이는 말합니다.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물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으십시오. 13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나 철학적입니다. 하지만 듣는 이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혼란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김시호는 또 경고합니다. 서로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같은 편끼리 싸우면 모두 무너집니다. 이 말은 정치권을 향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국민 전체를 향한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해석은 각자의 몫입니다. 2026년은 시험의 해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오랫동안 어둠 속을 헤니다. 김시원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13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무게 있는 말투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있습니까?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변화를 기대하며 설레십니까? 김시원이 본 2026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김시원의 부모는 딸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지금은 어리니까 신기하게 봐주지만 나이가 목을 들면 어떻게 될까?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김시원은 태어납니다. 신이 길을 정해주실 거예요. 저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운명론적인 말이지만 아이의 입에서 나오니 설득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김시호는 9살부터 지금까지 신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왔고 그 길에서 크게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학교 성적도 괜찮습니다. 신당일로 바빠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신도 공부도 다 해야 해요. 둘 중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아이의 철학입니다. 무당이라고 해서 세상과 동떨어져 살 수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특별한 친구로 인정받습니다. 시온이한테 물어보면 다 맞아.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돕니다. 시험 결과를 미리 예측해달라는 농담도 나옵니다. 하지만 김시호는 그런 장난스러운 요청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신은 장난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할 때만 물어야 해. 아이는 신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습니다. 13살이지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신당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들어올 때 신발을 벗어야 하고 손을 씻어야 합니다.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되고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특히 신상 앞에서는 절대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콜라 같은 한산 음료는 아예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이런 규칙들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면 김시원은 말합니다. 신이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 기운이 흐트러지고 좋지 않은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어떤 이가 규칙을 어기고 신당 안에서 과자를 먹었다가 그날 밤 내내 배가 아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시호은 엽전을 매일 닦습니다. 깨끗한 천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습니다. 엽전이 더러우면 정확한 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쌀도 매번 새 것으로 바꿉니다. 묵은 쌀로는 점을 칠 수 없습니다. 후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이 바르면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5가지 색깔이 선명해야 방위의 기운을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3살 아이가 혼자서 관리하는 일입니다. 처음엔 엄마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신이 싫어하셨어요. 제가 직접 해야 한대요. 김시원의 말입니다. 신은 아이를 선택했고 아이만을 인정합니다. 부모라 해도 함부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가끔 김시원은 피곤해합니다. 하루 종일 학교에 있다가 저녁에 신당에서 점을 보면 기운이 빠집니다. 신의 기운을 받으면 제 기운도 같이 빠져요. 그래서 점을 본 다음에는
꼭 쉬어야 해요. 그래서 아이는 하루에 3명 이상은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많이 보면 정확도도 떨어지고 몸도 상합니다. 고뇌하고 아이도 지칩니다.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딸의 건강을 걱정합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하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의사는 말합니다. 건강에는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신내림을 받기 전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실제로 김시원은 신내림을 받기 전에는 자주 아팠습니다. 폐렴으로 입원한 적도 있고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을 받은 뒤로는 그런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신야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김시원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신은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길은 이미 정해졌다. 그 길을 잘 따라가거라. 구체적으로 어떤 길인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는 느낍니다. 자신이 평생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것을 무당으로 살고 무당으로 늙고 무당으로 생을 마감할 것이라는 것을 무섭지 않아요. 친히 함께 계시니까요. 김시원의 말입니다. 13살 아이가 죽음까지 생각하며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놀랍지만 아이는 담담합니다. 이미 삶과 죽음을 넘어선 존재와 교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시원의 삶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운명을 알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모르는 채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할까요? 미래를 안다는 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2016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시원이 예언한 그 해가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2월에서 3월 사이에 공장 화재, 6월의 지방선거, 결과 대표인물의 건강위기 북쪽에서 들려올 소리, 여름의 큰 홍수의 모든 예언이 현실이 될까요? 김시원은 말합니다. 예언은 경고입니다. 미래를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준비하고 조심한다면 나쁜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가능성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미래입니다. 2016년 공장 화재를 예언한 이유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공장이 안전 점검을 하고 조심한다면 그 화재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시원의 말입니다. 예언의 목적은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의 건강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검진을 받고 몸을 돌본다면 큰 문제는 막을 수 있습니다. 지는 파멸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김시원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경고이자 조언이며 인도입니다. 듣는 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정치권에서 김시원의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떤 이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미신으로 치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언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촉발하는 변화입니다. 만약 빨간당이 정말 반등한다면 그것은 김시원의 예언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언과 무관하게 일어날 정치적 변화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늘 복잡하고 모호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김시원의 예언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예언은 이미 현실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시원은 오늘도 신당에 앉아 있습니다. 엽전을 던지고 쌀을 뿌립니다. 찾아오는 이들의 고민을 듣고 신에게 묻습니다. 13살 아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수백 년을 내려다보는 지혜로운 존재가 됩니다.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신이 특별한 거예요. 저는 그저 신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김시원의 말입니다. 겸손하지만 동시에 확신에 차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부모는 여전히 복잡한 심경입니다. 딸이 평범하게 자랐으면 좋겠지만 이미 그 길은 선택되었습니다. 이제는 딸을 지켜보고 응원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지원이가 행복하면 됐어요. 무당이든 뭐든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해요. 어머니의 말입니다. 결국 부모가 바라는 것은 자녀의 행복입니다. 그 행복이 어떤 형태로든 상관없습니다. 김시호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신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무서운 것도 없어요. 신이 저를 지켜 주시니까요. 13살 아이가 느끼는 행복의 형태는 다른 아이들과 다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진짜 행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가운데서 있습니다. 26년이라는 전원의 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시원의 예언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예언을 듣고 겁먹을 것인가? 아니면 대비할 것인가? 서로를 미워할 것인가? 아니면 단결할 것인가?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중심을 잡을 것인가? 김시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년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다음 10년이 결정됩니다. 한 해가 아니라 10년을 내다보는 예언입니다. 준비된 자는 기회를 잡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기회를 놓칩니다. 신은 공평하게 기회를 주지만 그것을 잡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엽자는 계속 던져집니다. 12개의 작은 동전이 바닥에 흩어지며 수없이 많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관제, 구설, 흉살 때로는 길게도 나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고정된 미래는 없습니다. 김시원의 신당 앞에는 오늘도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미래를 알고 싶은 사람, 과거를 이해하고 싶은 사람, 현재의 고민을 해결하고 싶은 사람, 각자의 이유로 13살 무당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이는 오늘도 그들을 맞이합니다. 엽전을 던지고 쌀을 뿌리고 신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어린 나이지만 그 역할을 충실히 해냅니다. 신이 준 사명을 다합니다. 2026년 2월이 되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공장 화재가 정말 일어나는지 6월이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선거 결과가 예언대로인지 한 해가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대표 인물의 위기가 현실이었는지, 하지만 그것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김시원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준비하십시오. 마음을 준비하고 몸을 준비하고 사회를 준비하십시오. 함께 준비한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3살 꼬마 무당 김시원의 예언은 계속됩니다. 아이는 오늘도 신의 목소리를 듣고 내일의 모습을 봅니다. 그 예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각자가 판단할 일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예언은 경고이자 기회입니다. 듣고 준비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되고 무시하고 방치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2026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을 중심을 잡았습니까?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함께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김시호는 오늘도 엽전을 던집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방심하지도 마십시오. 신은 늘 함께 계십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